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추석이 다가오면서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바로 장바구니 물가입니다. 정부는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특히 쌀과 계란, 과일 등 주요 품목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차례상 비용이 예년보다 무겁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 전화 연결해서 올 추석 물가 실태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민생 현안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추석 물가 얘기 집중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총장님께서도 이렇게 장을 자주 보시죠? 네, 그렇죠. 매장에 가십니까? 주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십니까? 주로 인터넷으로 많이 하고 네. 가끔씩 매장에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네. 대부분의 소비자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또 인터넷으로 하다가 왠지 네. 매장에 가끔은 한 번씩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약간 네.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온라인으로 이제 식료품을 구매하시든 아니면 매장에 가서 구매하시든 이렇게 추석 물가 좀 둘러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떠셨습니까? 네, 올해는 좀 보니까 네. 작년보다 채소 가격이 조금 내려가서 좀 작년에 비해서는 채소 가격에 대해서는 부담이 조금 덜어졌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산물하고 축산물 가격이 그래도 좀 높습니다, 여전히. 예, 그래서 소비자가 이제 장을 보면서 많이 내렸다, 이렇게 피부로 느끼기에는 조금 그래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채소 가격 요 부분이 좀 내린 거, 요 부분은 이제 좋은데 수산물, 네. 축산물은 오히려 올라서 우리가 네. 나중에 이제 그 가격 계산할 때 이렇게 느끼면 뭐 떨어졌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드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자, 매년 소비자 단체가 추석 차례상 비용을 이제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명절 상차림 비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자, 올해는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됩니까? 비교해 보면 올랐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추석 3주 전, 1주 전 이렇게 가격 조사를 2번 하는데요. 가장 예. 최근인 일주일 전, 이번 주를 기준으로 좀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제수용품 비용을 좀 조사를 해보는데 평균 올해 보니까 한 32만 원 정도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한 12,000원 정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떨어졌어요? 예. 그 평균 가격으로는 좀 떨어져서 네. 그렇게 됐는데 그 품목별로 보면은 작년에 채소하고 네. 뭐 나물이나 뭐 밤 이런 임산물이 굉장히 올랐었는데 올해는 좀 크게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비용은 낮췄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또 계란 같은 것들이 네. 좀 많이 올라서 여전히 이게 뭐 고기가 좀 비싼 품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가격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32만 원이어서 네. 총액으로 보면 한 상 차렸다 할 때 총액으로 보면 한 12,000원 정도 떨어졌는데, 근데 네. 그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 고기류, 육류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사다 보면은 오히려 오를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가, 사는 양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추석 명절 물가 하락을 이렇게 느낄 수는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자, 네. 제가 얼마나 올랐는지 품목별로 한번 좀 살펴봤어요. 봤더니 네. 쌀이 15.9%, 찹쌀이 6.1%, 네. 계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10% 네. 가까이 9.2% 올라서 이제 3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자, 우리 총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곡물이라든지 계란 요런 부분의 가격이 폭등한 건 뭐 너무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네, 조금 보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공급 차원에서의 그런 요인이 가격을 올린 주된 원인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공급이 어쨌든 좀 예. 모자랐다. 예. 그렇죠. 이제 쌀
가격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쌀 수급이 좀 불균형이 생겼는데 그게 생산량이 좀 감소하니까 네네.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쌀이 좀 과잉 생산돼서 가격이 좀 낮아졌을 때 농식품부가 이제 그 초과 생산량을 좀 시장 격리라고 해서 좀 사들였습니다. 네. 그 결과로 이제 본격적으로 쌀 수확기를 앞두고 공급하는 양이 줄어드니까 산지에서 이제 그 유통을 하는 업체들이 쌀이 있어야 그거를 이제 도정을 해서 파는데 그렇죠. 재고가 부족해서 이제 쌀이 좀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놀라신 찹쌀 같은 경우는 네. 재배하는 면적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아, 그렇다 면적이 보니까 줄었어요? 이제 재배 면적이? 예, 재배 면적이 오.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네. 가격이 좀 더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란은 요즘에 뭐 국제 곡물가가 올라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료비가 이제 올라가서 네. 원가에 대한 뭐 좀 원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도 있고 이제 수요도 뭐 좀 증가했다는 뭐 자료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원가가 좀 올라가서 산지 가격을 올리는 네. 주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는 원하는 어떤 수요보다는 공급이 적으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가 항상 또 얘기하는 게 그 유통 구조의 불합리성, 유통 네. 구조 때문에 여전히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그 가격이 전반적으로 비싼 그런 것도 여전히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단체가 아까도 가격 조사를 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러는데 유통에 대해서는 뭐 그 구조라든지 유통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공개된 것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저희가 그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 뭐 다른 농산물 유통 구조라든지 이런 거는 연구 자료들도 있어서 네. 유통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전제인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유통에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또 구체적인 데이터는 그렇게 또 이렇게 뭐 이제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네, 나중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면 우리 그 소비자 단체 협의회에서 그런 부분들도 잘 이렇게 구조적으로 지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방송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그 예. 부분에 자료가 공개됐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저 칭찬해 주신 거죠? 네. 네네. 자, 요 대목에서 제가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0224님이 정부 비축량이 제때 안 풀려서 쌀값이 올랐다고 한다면 그거 재빨리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0224님이 물어보셨네요. 아, 네. 뭐 여튼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시장에서 금방 반영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뭐 그 축산물 그 고기 가격 좀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축산물 가격, 수산물 가격이 이제 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저 어떤 품목들이 특별히 이렇게 좀 이거 올랐구나 하는 품목들이 어떤 게 있어요? 수산물도 좀 품목에 따라서 좀 올랐나 보죠? 아, 예. 올해 9월에 네.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좀 보면 네. 축산물이 5.4%, 수산물이 6.4% 올랐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요. 이제 저희가 조사한 거를 좀 보면 네. 계란은 아까 말씀드렸고 네. 수산물 중에서 황태포 같은 거 이거 이제 제수용품으로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요게 예. 이제 7.5% 정도 올랐고 황태포가요. 돼지고기가 뭐 수육용으로 쓰이는 목삼겹 같은 경우가 한 6.4% 정도 올랐고 소고기 한국용으로 쓰이는 양지 같은 경우가 2.8% 정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승한 걸로 육류 많이 나왔습니다. 올랐네요. 예,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산물도 전반적으로는 한 6.4% 정도 올랐다. 우리 네. 저기 소비자 단체 협의회에서 조사한 거하고 아까 발표한 거는 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치들도 또 있죠?
네, 정부에서 아까 발표한 거는 뭐 축산물이 5.4%, 수산물이 6.4%였는데 저희가 네. 이제 조사한 그 품목을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요. 가격으로 좀 말씀을 예를 들어서 드리면 돼지고기가 600g에 평균에 이제 작년에 19,000원 정도였거든요. 수육용 600g이. 근데 올해는 2만 원이 넘었고요. 이제 계란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그 한 판 30개에 평균 7,000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좀 8,000원 정도, 8,047원, 8,050원 정도로 좀 올랐고요. 예, 그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축산물 얘기, 수산물 얘기해 주셨고 또 이제 우리가 저 과일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과일 이제 추석 대표 과일 하면 이제 사과 얘기 많이 합니다. 자, 홍로 전년 대비 16.8% 상승했다. 배는 26.9% 상승했다. 이런 저 집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사과나 배 왜 이렇게 비싸졌습니까? 아, 네. 사과 가격이 계속 좀 그 높은데요. 사과 같은 경우에 올해 여름에 이제 그 고온 현상으로 이상 기후 때문에 상품성이 우리가 명절 때는 좀 큰 그 과일을 원하지 않습니까? 예. 상품성이 높은 큰 과일 같은 경우 생산 양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수용 사과 가격이 전년보다 좀 올랐고요. 아, 생산량 줄기 이제 작황이 기본적으로 부진했나 봐요. 네네. 그렇죠.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그 과일류의 생산량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좀 보면 그 3주 전에 추석 3주 전에 조사했을 때 사과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평균 한 4.8% 올랐는데 이게 평균이고 저희가 조사하는 유통업체가 뭐 대형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전통시장도 있는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를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구매하는 사과 가격이 전년 대비 37.5%나 이렇게 많이 오른 걸로 엄청 올랐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비자분들이 느끼시는 그 과일 가격이 굉장히 이제 높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 현지에서는 금사과 이런 말도 하나 봐요. 하도 사과가 비싸가지고. 네, 금사과란 말도 하고 뭐 애플리케이션이란 말도 하고 이러는데. 애플리케이션? 뭐 애플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뭐 이런 말도 쓰고 그럽니다. 그런데 애플리케이션. 네, 이제 저는 지금 그 아이폰 애플 생각했어요. 그거 아니죠? 애플. 애플 때문에 인플레이션.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잡아보고자 정부에서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좀 물가 안정을 위해 가지고 사과라든지 배 이런 물량을 평상시 대비해서 이제 많이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주 전에 했을 때 그만큼 올랐었는데 이제 1주 전에 이번 주에 했을 때는 3주 전에 비해서 그래도 사과 가격이 평균 3.6% 정도 하락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배 가격은 아직까지도 12.9%나 올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일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해서 이렇게 좀 약간 하락했지만 그거를 체감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아까 언뜻 얘기하셨는데 뭐 전통시장, 뭐 백화점, 대형마트 이렇게 다각적으로 좀 조사를 하시나 봐요. 근데 아직도 그런 매장에 따른 그 똑같은 그 뭐 과일이면 과일, 뭐 육류라면 육류라도 가격 차이는 제법 나죠, 아직도. 아, 그렇죠. 예, 저희가 항상 조사하면 뭐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통 시장은 좀 그래도 저렴하고, 예, 저희 백화점은 조금 가격이 높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저도 뭐 대형마트 많이 갑니다만 전통시장도 기회 될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좀 요즘 많이 그렇게 찾는다고 해요. 좀 젊은층도 그렇고 그래서 전통시장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대목에서 들고 문자 8029님이 농민을 생각하면 쌀값은 조금 올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이 의견도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볼게요. 정부는 배추, 무, 소, 돼지고기, 고등어 등 21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 17만 2천 톤 공급하고 전통시장 성수품 선물 세트에 최대 50% 할인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우리 사무총장님 보시기에 이 정도 물량이라거나 이 정도면 좀 이렇게
명절 물가 안정에 도움은 될까요? 이렇게 물량 공급을 확대하면 네. 그 명절 기간에 수요가 좀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 네. 짧은 기간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많이 필요로 하니까. 예. 그래서 그 수요를 좀 흡수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할인을 하니까 소비자들도 그런 할인 혜택을 잘 이용하면 네. 구매하는 비용을 조금은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뭐 네. 대형마트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유통업체에 따라서 할인 방법이나 뭐 할인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가지고 예. 소비자들이 그런 정보를 잘 확인하고 활용을 해야 그 혜택을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되려면 소비자가 정보를 잘 알고 활용하는 능력에 따라서 예. 이제 결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가장 정보를 집약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기가 부지런히 이런 사이트 저런 사이트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그게 제일 좋고요. 네. 뭐 농식품부나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있고. 그래요? 예, 그렇게 있는데 그거를 뭐 그 활용 능력이 좋으신 소비자들은 이제 잘 알아서 찾으실 수 있지만 뭐 좀 조금 그런 거가 서투르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빠르게 선제적으로 명절 물량을 좀 이렇게 잘 많이 확보해서 이게 할인의 형식이 아니라 좀 네. 이렇게 누구나 좀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게끔 하고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뭐 농식품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많은 국민들 예를 들어서 뭐 고령층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죠. 좀 이렇게 네. 활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네.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는 앞서서 유류세이나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등의 대책도 시행해 왔습니다. 자, 유류비, 운송비 등 에너지 물류 비용 이게 명절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뭐 무시할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런 정책들이 네. 원가에 이제 다 미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종으로 살려면은 그런 유류비라든지 뭐 물류비라든지 이런 거가 다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정부가 하는 원가 부담 완화 정책이 뭐 실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정부가 투입하는 뭐 비용들이 네. 그 정책이 끝까지 소비자한테까지 이게 파급 효과가 오는지 예. 그런 거를 이제 좀 잘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는 유류세 인하라든지 뭐 예.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한 거라든지 이런 게 명절 물가 안정에도 뭐 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뭐 냉동식품들 뭐 이런 명절 선물 세트들도 많고 예. 또 명절 상품들은 이렇게 단기간에 만들어져 단기간에 유통되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 에너지 비용, 뭐 물류비, 에너지가 투입되는 물류 비용들이니까 이게 좀 낮아지면 네. 최종 가격도 좀 낮아질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뭐 소비자 부담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총장님 보시기에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도 좀 이런 게 대책이 더 나와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잘 살펴보고 예. 이제 이게 물론 재정 실제로 여력을 현장에서 살펴야겠지만 정부가 잘 실행되는지 이게 뭐 투입되는 그런 예산들이 네. 실제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데 도움이 얼만큼 되는지들을 잘 네. 살펴보시고 이제 도움이 좀 된다 하면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시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요 소비 쿠폰이 조금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이게 어떤 우리 소비로 인한 어떤 우리 경기랄까요? 이런데 조금 온기를 갖고 온다고 보시는지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명절 물가에도 이게 좀 약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이제 1차 소비 쿠폰이 지급됐고, 이제 지금 2차 소비 쿠폰이 지급되고 있는데, 네네. 저희가 1차 소비 쿠폰 지급한 이후에 물가 추이로 봤을 때, 네. 이거가 이제 뭐 물가를
올릴 것 같다는 의심도 좀 있었지만 그렇게는 보이지 않고 소비자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경기에 또 물가도 올라서 이렇게 뭐 사고 싶은 거 못 샀던 그런 소비자들이 조금 그래도 생각했던 지출을 좀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큰 것으로 보여서 그래요. 경기 회복에 조금 도움이 된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소비 쿠폰들이 뭐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식료품이나 뭐 의약품이나 이런 생활 밀착형 품목들의 지출도 많이 하고 또 네. 이제 그 2차 소비 쿠폰은 명절 앞에 지급돼 가지고 좀 그 명절에 필요한 지출들을 하는데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좀 그 가정 경제 생활에 조금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자, 총장님 지금 저희 청취자가 7758님이 질문이 하나 딱 왔는데 요거 하나 네. 좀 어떻게 될지 봐주세요. 곧 김장철입니다. 저는 전종철인데 이분은 김장철이네요. 곧 김장철입니다. 올해 배추값은 어떻게 될까요? 배추값 저희도 이제 김장철 되면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는 있는데 네네. 올해 그냥 지금 들리기로는 또 여름철의 기온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또 좋지 않아서 네. 그 고냉지 배추라든지 이런 것이 작황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때 좀 보기는 해야 되지만 조금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저 배추 물가 김장할 때 그 물가가 어떻게 되고 우리 소비자 저 부담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이 대답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막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 청취자들이 문자가 계속 들어오네요.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6393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뭐 질문이라기보다 자기 의견이에요. 소상공인도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이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 대형마트만 있는 게 아닌데 할인 물량은 다 그리로 갑니다. 뭐 다 네. 그리로 가는 건 아니지만 대형마트 위주로 좀 가는 측면은 있나 보죠? 아무래도 소비자가 이제 소비하기 편하고 그쪽에 물량이 많이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는 뭐 소비자분이 느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도 이제 항상 이렇게 정부에 정책 건의를 드리거나 소비자들 의견을 낼 때 좀 쉽게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 하지만 전통시장이라든지 소비자들이 좀 다른 데서도 편하고 쉽게 그런 할인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소비자분께서 느끼시는 고 의견 주시는 게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소비자분이 문의한 거하고 좀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는 건데 이번 질문은 최근 소비 패턴 변화를 보면은 예컨대 온라인 장보기, 배송 직거래, 대형마트 전통시장 혼합 구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추석 물가 안정 쪽으로 또 작용할 거로 보시는지 아니면 좀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이게 불투명성을 더 크게 할 걸로 보시는지 어떤 쪽이라고 우리 총장님 보십니까? 네, 그 뭐 여러 곳에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많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예. 소비자들이 선택할 곳이 많아서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경쟁이 활성화돼가지고 소비자한테 좀 좋은 효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소비자 정보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저희도 가격 조사를 좀 했는데 요즘에 뭐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 그래가지고 가격이 조사할 때마다 달라지고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거는 보면 가격 표시가 소비자를 좀 기만적으로 속이는 그런 가격 표시들도 좀 있습니다. 교묘히 속이나 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원가를 좀 높여놓고 할인 많이 됐다고 해서 뭐 비슷한 가격인데 엄청 싸게 사는 것처럼 좀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격 표시를 좀 정확하게 안 해가지고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가 혼란이나 불신을 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좀 합리적이고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런 가격 정보가 정확해야 되고 또 가격을 어떻게 이제 산정하는지도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그런 정보를 가지고 소비자는 잘
뭐 탐색을 해서 선택을 하고 그런 것이 경쟁이 되면서 좀 이렇게 물가라든지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더 합리적인 곳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거의 관련되는 얘기지만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짧게 여쭤볼게요. 이제 소비자 단체는 물가 조사 많이 해서 이제 유용한 정보 많이 주십니다. 자, 명절 장복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뭐 먹거리를 우리가 장 본다든지 할 때 좀 소비자들에게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택할 수 있는 전략이라 그럴까 저 장보기 전략 이런 거 팁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빠듯하게 예산을 가지고 장을 네. 봐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뭐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정보를 우리가 탐색을 해가지고 할인을 많이 한다거나 조금 네. 싼 유통 매장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뭐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갑자기 많이 오른 거 이런 건 좀 대체 품목을 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김치가 너무 비싸면 청경채 같은 걸로 바꾸거나 열무 그래요. 같은 걸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